서울 강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한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6세의 어린 나이에 경찰관이 된 그녀는 오늘이 바로 첫 출근일이었죠. 경찰청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서윤 순경, 강력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석 경감이었죠. 38세의 그는 이미 팀장 자리에 오른 실력자였고 서윤을 맞이하는 표정은 그럭저럭 무난해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죠. 여기가 박진우 순경이고 너와 같은 기수야. 박진우는 28세의 젊은 경찰관으로 조용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죠.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팀장은 서윤을 자신의 책상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신입이니까 처음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할 거야. 사건 기록 정리, 참고인 조사, 보조 같은 것들 말이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달리 현장은 확실히 달랐죠.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한순경, 집안이 어떻게 되나? 최 팀장이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죠.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요. 그래, 그럼 어려서부터 경찰 되고 싶었나? 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요. 서윤의 대답에 팀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절도 사건 조서를 정리하고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이었지만 서윤은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신입치고 괜찮네. 박진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한순경, 내일부터는 야간 근무도 들어가야 해. 괜찮지?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서윤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죠. 특히 박진우는 신입인 자신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최 팀장의 시선이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졌고 다른 팀원들이 그에게 보이는 태도도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이정은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경찰대학 시절 존경했던 선배였는데 강북서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었죠.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윤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하루였죠. 첫 야간 근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점차 업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밤늦은 시간의 경찰서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오직 몇 명의 당직 근무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순경, 이 서류 정리 좀 도와줄래? 최민석 팀장이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서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서류를 정리하면 될까요? 여기 이 사건 파일들인데 날짜 순으로 정리해야 해. 팀장은 서윤 옆에 바짝 다가서서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자연스럽지 않게 서윤의 어깨를 스쳤죠. 서윤은 순간 몸이 경직되었지만 실수련이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서윤이 파일을 정리하며 물었을 때 팀장의 손이 이번에는 그녀의 허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히 의도적이었죠. 팀장님, 실례지만. 서윤이 몸을 피하며 말하려 했지만 최 팀장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순경, 신입이라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지내려면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하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금방 알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서윤을 둘러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사건에서는 배제되었고 단순 반복 업무만 맡겨졌죠. 팀 회의에서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남겨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윤아, 요즘 괜찮아?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이 잠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죠. 응,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서윤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같은 기숙끼리 도와야지. 박진우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잠시 울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경찰대학 시절 존경했던 이정은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선배는 항상 정의롭고 당당했었는데 강북서에서 근무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죠. 혹시 선배가 아직 여기 계신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은 선배 아세요? 서윤이 사무실의 다른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정은? 아, 그 선배. 몇 년 전에 여기 있었는데. 선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그냥 정근 갔어. 다른 지서로. 선배는 대답을 흐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던 마음도 생각났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팀장이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순경, 생각해봤어? 무엇을요? 여기서 잘 지내는 방법 말이야. 서윤은 팀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일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팀장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최민석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이제 중요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팀 내에서도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죠. 동료들은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순경, 이 복사 좀 해줘. 한순경, 화장실 청소 점검하고 와. 한순경, 민원실에서 차 심부름 좀. 하루 종일 잡무만 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입이라지만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전혀 맡겨지지 않았죠. 서윤은 점점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 박진우가 복도에서 서윤을 붙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죠. 그냥 적응이 어려워서 적응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팀장이 너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 박진우는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변화를 지켜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우연히 오래된 인사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정은 선배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징계 사유 근무 태만 및 부적절한 행동, 처분 타부서 전보.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징계 이전까지 이정은 선배의 근무 평정은 매우 우수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몇 달 동안 급격히 평가가 나빠졌습니다. 이상해. 서윤은 혼잣말을 하며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용기를 내어 이정은 선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서윤에게 한 선배 경사가 다가왔죠. 너 이정은 선배 찾고 있다며? 네, 그런데 어떻게? 다들 말하더라. 그런데 말이야, 그 선배 일은 함부로 묻고 다니지 마. 선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복잡한 일이었어. 너도 조심해야 할 거야. 선배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정은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오후에 서윤은 또다시 최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한순경, 요즘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던데? 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은 그 여자 얘기 말이야. 그런 걸 파헤치고 다니면 안 돼. 서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정은 선배의 일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특히 신입한테는 말이야. 최 팀장은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 서윤은 팀장실을 나오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은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정은 선배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배를 찾아서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죠.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과 업무 배제, 그리고 이정은 선배의 의문스러운 과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고 확신했죠. 용기를 내자.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서윤은 마음을 다잡고 상급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윤은 강북서 서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김대철 서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경력도 화려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죠. 서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서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강력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석 팀장이.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서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한순경.
신입이 벌써 불만이야? 서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최경감은 우리 서에서 가장 유능한 팀장 중 하나야. 실적도 좋고 말이지. 하지만 서장님, 제가 겪고 있는 일은 적응 문제겠지. 신입들이 다 그래. 조금 더 참고 배워봐. 서장은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서장실에 오지 마. 지휘 계통을 거쳐서 와. 서윤은 허탈했습니다. 지휘 계통이라는 것이 바로 최민석 팀장을 거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장실을 나온 서윤은 복도에서 최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의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서장님께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나? 한순경,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해. 아직도 모르겠어? 그날부터 서윤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브리핑에서는 아예 배제되었고 다른 팀원들도 서윤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죠. 야, 한순경. 커피 타와. 한순경. 이 서류 다시 작성해. 글씨가 지저분해. 한순경. 오늘 야간 근무 대신 들어가. 하루 종일 이런 식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죠. 점심시간 박진우가 서윤을 식당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정말 심각해 보여.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나 팀장한테 성추행을 당했어.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언제? 야간 근무 때. 그리고 거절한 다음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서장한테는 말했어? 응, 하지만 들어주지도 않았어. 오히려 나를 문제아 취급하더라. 젠장. 박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정은 선배도 같은 일을. 아마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똑같아. 괴롭힘 패턴도, 동료들의 반응도. 서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아, 포기하면 안 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박진우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증거를 모아보자. 증거, 녹음이든 뭐든 그놈의 추악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서윤은 잠시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진우야.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박진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은 선배를 떠올리며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알겠어. 해보자. 서윤의 목소리에 다시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와 이정은 선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몇 년 전 신문 기사가 나왔죠. 강북서 여경, 극단적 선택,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 서윤은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정은 선배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선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은 선배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서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존경했던 선배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서윤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어젯밤에 이정은 선배에 대해 더 알아봤어. 박진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선배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대.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였어. 서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 응,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 때문일 거야. 박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배 사건 당시에도 최민석이 팀장이었어.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죠. 증거를 모아야 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녹음기를 준비했어. 오늘 밤 야간 근무 때 시도해 볼게. 박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할 건데? 들키더라도 상관없어. 이정은 선배처럼 당할 수는 없거든. 그날 저녁 서유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숨기고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죠.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순경, 이리 와봐. 예상대로 최민석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밤열한 시쯤이었죠. 서윤은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요즘 좀 생각해 봤는데 너도 이제 적응할 때가 됐잖아. 팀장은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려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업무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야? 이정은 그 여자도 처음엔 그랬어. 최 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정은 선배를 아세요? 물론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팀장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지? 서윤은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더 유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배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글쎄다. 적응을 못했나 보지. 여기 분위기에 말이야. 팀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현명하게 행동할 거라고 믿어. 손 치워주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 그럼 이정은처럼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정은 선배의 죽음에 이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건 조언이야. 선배의 조언.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은 선배에게도 같은 짓을 하셨죠?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성추행하고 거절당하면 괴롭히고 결국 함부로 말하지 마. 팀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선배도 저처럼 고통받으셨던 거잖아요. 팀장은 서윤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입 다물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야.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서윤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박진우와 함께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정은 선배 얘기도 나오고 협박하는 부분도 다 들어있어. 박진우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서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보자.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은 선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선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이정은 선배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윤과 박진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여성 직원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며 패턴을 찾아냈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것 좀 봐. 박진우가 오래된 인사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5년간 강력팀에서 전출된 여성 직원이 7명이야. 모두 근무 평정이 갑자기 나빠진 후에 말이지. 서윤은 파일을 살펴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이정은 선배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민원실의 김경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대. 박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조용히 덮여졌다고 하더라.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덮어두면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경로로는 한계가 있었죠. 강북서 내부의 감찰이나 상급부서 모두 최민석 팀장과 연결된 인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윤아, 혹시 내 아버지 얘기를 해도 될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에서 일하신다고 했잖아.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박진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미안해.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모른 척 했는데.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죠. 맞아. 아버지가 한기석 경찰청장이야. 그럼 직접 신고할 수 있잖아. 하지만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서윤아,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은 선배를 생각해봐. 그리고 앞으로 올 후배들을 생각해봐. 서윤은 박진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가 걸린 문제였죠. 알겠어. 아버지에게 말할게.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 한기석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아빠,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팀장의 성추행, 그에 따른 괴롭힘, 이정은 선배의 죽음,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까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서윤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미안해, 아빠.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서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아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하는데도 몰랐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분노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당장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줘.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정말 괜찮을까? 아빠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을까? 서윤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인사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 이제 시작이야. 박진우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보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은 선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했죠. 선배,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이정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직 내부의 저항과 압력이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죠. 한기석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부가 강북경찰서에 특별감사팀을 파견했고 최민석 팀장에 대한 본격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죠. 동시에 이정은 선배의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순경, 감사실로 와주세요. 감사팀장인 정대식 총경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실에 들어갔죠. 편하게 앉으세요. 용기 있는 신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총경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요. 서윤은 첫 야간 근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성추행 당한 순간, 거절 후의 괴롭힘,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이정은 선배를 알아가면서 느꼈던 분노와 슬픔까지. 참 힘드셨겠어요. 정총경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박진우 순경이 조사를 도와줬는데 지난 몇 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전출된 여성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감사팀은 서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용기를 낸 서윤의 소식을 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도 당했어요. 3년 전에. 저는 2년 전이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총 5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최민석 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거절 후 조직적인 괴롭힘을 받아 결국 전출을 갔던 사람들이었죠. 한편 이정은 선배의 사건 재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선배가 남긴 개인 일기장에서 최민석 팀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고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매일이 지옥 같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가족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요. 감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강북서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최민석 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정은 선배가 그런 이유로. 동료들의 반응은 충격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서윤을 외면했던 직원들은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죠. 서윤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한 선배가 서윤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거잖아요. 서윤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민석 전 팀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관련자들도 징계를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정은 선배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억울한 징계 기록이 삭제되었고 순직 처리되어 가족들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윤순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석 경찰청장이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서윤아, 하나 제안이 있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청 인권 담당관실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어떨까? 인권 담당관실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야. 내가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윤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정은 선배가 못다한 일을 자신이 이어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박진우와 함께 이정은 선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드디어 해냈어요. 선배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그 사람도 처벌받았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앞으로는 선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볼게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정은 선배가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서윤이 경찰청 인권 담당관실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생각보다 의미 있고 보람찼죠. 경찰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경, 이번 주 강북서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인권 담당관실 김민호 경정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근무했던 강북서에서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죠. 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중점을 뒀어요. 서윤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겪었던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당일 서윤은 다시 강북경찰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윤아, 박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때? 새 부서는 괜찮아? 응,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어때? 새로운 팀장은 괜찮으시고? 완전 달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팀을 운영하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박진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강당에는 강북서 전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인권담당관실 한서윤 순경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서윤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았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곳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그 일을 신고해서 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오히려 제가 더 큰 피해를 볼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조직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정은 선배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분은 이정은 선배님입니다. 저보다 먼저 같은 피해를 당하셨지만 당시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객석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피해를 당하면 신고할 수 있고 조직이 보호해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여성 직원이 서윤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순경님,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해봐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은 선배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새 꽃들이 있었죠. 아마 강북서 동료들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선배, 보셨죠?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서윤은 묘비의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정은 선배가 고마워하며 격려해 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서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정이 빼곡했죠. 서윤아, 오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김경정이 말했습니다. 경찰 조직 내 성폭력 척결 캠페인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싶다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적임자야. 실제 경험과 변화를 이끈 당사자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것이 서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정은 선배처럼 절망하지 말고 함께 싸워서 세상을 바꿔나가자는 것이었죠. 몇 달 후 서윤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인권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아버지 한기석 경찰청장과 박진우 그리고 강북서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서윤은 소감을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특히 이정은 선배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정은 선배가 꿈꿨던 세상, 후배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내일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정은 선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그 뜻이 서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